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오늘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제24편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인성 공식의 첫 번째 기둥인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중에서 오늘 제3 사춘기 기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주제로 몸에 난 흰 털, 기적의 신호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의아해하시죠? 몸에 난 흰 털,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3 사춘기 인간의 일생 중에서 제3 사춘기는 여자 28, 남자 32부터 여자 49, 남자 56세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때를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서 인간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학교 과정을 거쳐서 질문으로 왜 사는지를 배운 뒤에 그 배운 것을 기초로 사람 노릇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담당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과 인간에 대한 개념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사람이란 뜻은 이것도 정확히 한자 말입니다. 한자는 우리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한글도 우리 글이고요. 사람이란 미풍이나 아지랑이처럼 사사로운 존재이나, 사사롭다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태산처럼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사람이라고 쓰는데요. 요 사자가 작은 존재, 사사로울 사자고요. 람자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들으셨을 때 매우 재밌었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지랑이 람자입니다. 바람풍자 위에 매산자가 붙어 있어서 결합된 단어 아지랭이 람입니다. 이 뜻은 산속에 부는 아지랭이 같은 작은 바람, 그것이 곧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나타낸다라고 옥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람자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 사람, 보람, 바람의 속뜻 안에 이 아지랭이 람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이나 보람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애초에 작은 존재이나 엄청나게 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 사람, 보람, 바람을 쓴다 해서 사람이란 단어의 어원을 말씀드렸고요. 사람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란 이 세상에 와서 분리되어 있던 동방이라 하면 지금 우리의 서해안과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을,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대륙으로서 이어져 있던 그 지역을 일컫는 것이며, 서역은 인도 지역과 서인도의 서남쪽을 연결짓는 지금의 서유럽 관계의 큰 육지 덩어리를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동방과 서역의 관계를 통합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9300년 전에 이 지구를 다스렸던 천주 하느님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다스려서 완전한 세상을 만든 신의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옥편 속에 나와 있는 의미를 한 한학자가 20년간
옥편만을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잡아낸 의미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람인에 이렇게 대문자 모양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말씀 왈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서역을 신의 모습을 하신 분이 말씀으로 다스렸다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인간입니다. 인간. 동방과 서역을 말씀으로 조율 통합하여 빛나게 밝히셨다라는 뜻이 인간이 가지는 뜻입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성된 신의 모습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인간이 제3 사춘기 28, 32에서 49, 56까지의 황금 기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얘기들의 출처는 제가 아무 데서나 들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옥편을 20년간 공부하셔서 옥편의 새로운 해석을 정리해 놓은 책 지어선보를 저술하신 여기에 김봉환 저자께서 김성래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서 2021년에 출간한 책 이름이 지어선보입니다. 이 책 속에 옥편을 해석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나 인간에 대한 깊은 뜻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근거로 여러분께 사람과 인간에 대한 존엄함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어선보입니다. 이미 출판되어서 시중 서점에 팔리고 있고요. 특히 교보문고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될 일이고 저희 박완순 인성TV가 이 책의 내용을 살살 간추려서 여러분께 전할 것이며 이 책 내용을 지금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는 보지새 TV라는 유튜브 방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지새 TV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독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제3사춘기 28, 32, 49, 56세에 가지는 의미는요. 이 기간 동안에 여자 35세, 남자 40세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35세, 남자 40세가 되면 혹시 이미 이것을 경험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몸에 어디엔가는 흰 털이 납니다. 제2사춘기였던 14세, 남자 16세에 우리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털이 몸에 어디엔가는 나요. 그것이 몸의 성기, 특히 생식기 부분에 털이 나는 기간이라고 해서 제2사춘기의 징표인데요. 그것이 계속 자라다가 여자 35, 남자 40세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 중에 어디에선가는 그 털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 뜻은 우리 몸이 육체적으로 쇠락기로 접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몸은 쇠락기로 접어들어요. 몇 살부터? 여자 35세, 남자 40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요 여자 35세를 여자 일생을 70세라고 봤을 때 그것에 딱 반이다. 그래서 꺾어진 70이다 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흔히 썼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쇠락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35세 그 다음 단계인 42세, 남자가 40세 다음 단계인 48세가 되면 육체적으로 많은 체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요 35세, 40세 이후부터 갱년기를 전후해서
육체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 당시부터 정신적으로 왜 사는가, 이 제3사춘기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신적인 성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후회가 밀려와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누구한테나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사회생활을 마치고 자식들은 시집장가 가서 내 주위를 떠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때 내 자신을 추스릴 정신적인 체계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다시 나왔어요. 평생교육의 의미는 남아있는 생 70, 80 돌아가실 때까지 내 정신세계와 육체를 꾸려나갈 생각과 행동의 줄기를 계속 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continuing education이라 그래. 무엇인가를 계속 이어주는 교육이다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평생교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평생교육의 중요함입니다. 요 제3사춘기의 평생교육의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회환이 밀려오고 공허함 때문에 생활의 틀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3사춘기의 또 다른 의미는요, 1차, 2차 사춘기에 버릇과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죠. 1차 때 버릇, 2차 때 학교에서 나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3사춘기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인 노릇을 하는, 즉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 나이가 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45, 49, 50 그리고 56 됐다 그러면 내 부모님들의 연로하신 나이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상을 겪게 되는 4대 통과의례 관혼상제 중에서 상례를 내가 겪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우리 인생의 제3사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4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상례도 겪고 혼례는 이미 겪어서 내 생활에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상례를 겪고 또 그 뒤에 일을 생각하면서 내 정신적 체계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제3사춘기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3사춘기의 또 다른 의미는 사회 구성원 노릇을 하는 실천 기간으로서 이때 사회인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많은 사항들이 버릇, 노릇, 특히 노릇을 만드는 교육기관 내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께 전달이 됐었어야 돼요.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제가 이 TV를 통해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성교육의 기본 틀 7가지 공식이 여러분께 전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인의 구성원인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노릇을 할 기본 틀이 잡혀 있지 않다. 이걸 말을 바꾸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교육이 무너졌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무너지려면 애초에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건물이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죠. 근데 우리 사회에 많은 어른들이, 지성인들이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의 틀이 뭐였냐고 한번 되질문해 보십시오. 나오나 답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 사회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해. 어불성설이에요. 언어 도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인 노릇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이 뭐냐? 교육의 기본 기둥이 뭐냐? 인간의 일생.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남이 누군지를 알고 나와 남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직의 특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조직 문화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는가.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내가 조직인으로서 이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행동의 범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어른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7개의 기둥을 인성공식이라는 틀로 엮어서 교육하는 기간에 반드시 우리 제자, 자녀, 후배들에게 알려줬었어야 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인성이 어떻게 됐느니 있느니 없느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혼란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성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기본 틀과 행동을 바탕으로 꽃을 피우고 창조로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제3사춘기가. 인성과 창조의 관계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요거 앞에 강의를 뒤져서 한번 다시 꼭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성이 없으면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조적인 아이를 길러라 그러면서 인성이 무엇인지를 전한 바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강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3사춘기는 상례 경험 가능성이 농후한 기간인데요. 요 사이에 일어날 대상별 상례를 여러분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런 거를 천붕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붕, 하늘이 무너질 붕,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도독의 슬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는 쓴박이 도예요. 매우 쓴 풀이죠. 독은 독자예요. 쓴박이 같이 아주 독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해서 도독의 슬픔, 남편을 잃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인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단현의 슬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현, 끊어질 단자에 요건 쇠줄 현입니다. 왜 현악기 얘기하잖아요. 줄이 악기에 줄이 끊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현의 슬픔을 맛보았다, 보시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분이 다시 배우자를 얻었다 라고 할 때는 조금 품이 있는 말로 속현했습니다 또는 속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쓰는 아주 아픈 단어가 참척입니다. 참척의 슬픔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참은 비참할 참이고요. 척은 되새긴다. 되새긴. 아픔을 되새긴다 라고. 참척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또 하나 아주 가슴 아픈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자식들을 우리 고유의 말로는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상태를 애물단지라고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씁니다마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 애물단지를 만나게 됐을 때의 고통을 참척의 슬픔이다 라고 하니 혹시 이런 단어가 귀에 들리거들랑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말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지음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음이란 알지의 소리음인데요. 내가 타는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친구, 가까운 친구를 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슬픔을, 친구를 잃은 슬픔이 표현되는 단어이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상례별 표현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3사춘기에 겪을 수 있는 경험에 예다해서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임신 수정을 해서 태어나서 3살이 되었다. 여성은 자궁의 주기가 변하는 7을 따라 이렇게 일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남자는 8월 주기로 바뀐다. 그 이유는 수정 7주, 8주까지는 다 모든 인간이 여자였다가 그때 남성 호르몬이 튀어나와서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다.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때 겪은 고통, 과정 때문에 남자의 일생은 8월 주기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일생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사춘기를 구분해 놨는데요. 임신, 출산서부터 3살까지를 생육의 기간, 7, 8세까지를 보육의 기간.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끝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 한 마리를 길러도 화초 하나를 갖고도 그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공부는 전혀 없이 만나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도 올바르게 되질 않아요. 왜? 상대방을 모르는데 강아지를 알아야 강아지를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모르고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것은 아니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7, 8세까지를 보육의 뜻은 짐승으로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서 사람이 되게 기르는 과정이다. 그 중요함을 끝도 없이 강조드렸죠. 교육은 물어서 왜 그래야 돼를 느껴서 내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이다. 거기 제3사춘기 28세, 32세부터 49세, 56세까지는 훈육의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육이란 말로써 기르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써? 조상의 말, 어른의 말, 부모의 말, 그리고 그분들 말 속에 있는 슬기와 지혜를
내가 들어서 나를 갖고 나가는 기간이다. 훈육의 기간이다라고. 요 기간을 지나면 격대 교육이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요때 버릇을 기르고 요때 그릇을 키우고 요 제3 사춘기 때 노릇을 하게 되고 요 49, 56세 이후에 무릇의 경지로 간다. 요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학습, 학문, 실천, 계승의 기간이다라고 나이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의 봄이고 여름이고 제3 사춘기가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리고 제4 사춘기 기간이 인생의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단계별 기간을 표현을 다시 한다 그러면 제1 사춘기까지가 봄이고 28, 32세, 14세, 16세가 인생의 제2 사춘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 생식기에 털이 난다 그랬죠. 검은 털이. 그리고 제3 사춘기 28, 32세가 되고 이때가 되면서 35, 40, 이때가 제3 사춘기 내에 있는 기간인데 이때 몸에 어디엔가 흰 털이 난다. 육체적으로 꺾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를 인생의 결혼 정년기라고 특별히 강조를 드렸고 제4 사춘기는 49, 56세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제4 사춘기, 격대교육, 무릇, 계승, 겨울의 중요성과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나이대별로 인생이 쭉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마다 우리 몸에는 커다란 변곡점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죠. 태어나서 3세까지는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발바닥 한가운데 용천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용천에 있는 기운 때문에 발바닥을 항상 걷지는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고 끝없이 다리를 움직입니다. 그 용천에 있던 기운이 7, 8세가 되면 다리로 올라와요. 그래서 허벅다리 밑에 모든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7, 8세 이전의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잖게 앉아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든 기운이 허벅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7, 8세 이전의 아이들 보고 조용히 앉아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기본 본능을 무시하는 거고 체력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은 7, 8세 이전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 공공장소에 외출을 안 했어요. 그 아이들이 끝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현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자꾸 얘 조용히 앉아있으래.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망치는 거예요. 7, 8세 이전의 아이들은 무조건 뛰어놀아야 돼. 그러다가 그 기운이 14세, 16세가 되면 생식기로 올라옵니다. 2세 생산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다가 생식기에서 올라온 기운이 21, 28, 24, 32세의 결혼 정년기에 2세를 생산을 하게 되고 35, 40이 되면 이때 배꼽으로 모든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식기와 배꼽 사이에 모든 기운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곳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2세 생산의 최적기라는 거예요. 배꼽에 올라온 요 나이대에 몸에 어디엔가 흰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가슴으로 기운이 올라와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예요. 그러다가 49, 56세가 되면 모든 기운이 턱 밑으로 올라옵니다. 턱 밑으로. 그러다가 56, 60세가 되면 기운이 입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때부터 남녀의 역할이 조금 바뀌면서 말이 많아져요. 입으로 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현상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사람의 일생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63, 72세가 되면 모든 기운이 눈으로 와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자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70, 80이 되면 기운이 우리 몸 머리의 맨 끝에 머리의 정중앙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백회라 그래. 그래서 태어날 때 기운이 발바닥 중간에 있는 용천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서 백회에 머물렀던 기운이 하늘로 돌아간다. 어떤 때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하늘로 백회로 통해서 기운이 돌아간다. 그래서 죽었다를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뭐가 돌아간 겁니까? 용천으로 들어왔던 우리 몸의 기운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하늘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올린 거였습니다. 제24편의 결론입니다. 인생 제3, 4춘기의 의미는요. 여자 28, 남자 32세부터 49, 56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생육, 보육, 훈육의 생육, 보육, 교육의 기간을 거쳐서 훈육의 기간이 인생 제3, 4춘기입니다. 훈육이란 단어로 보면 말씀 언변에 내 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씀씀이가 되는 말이라 그랬죠. 씀씀이가 되는 말이 냇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키워진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제3, 4춘기의 의미이고요. 육체적으로는 쇠퇴하나 정신적으로는 성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평생교육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의 가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어떤 기간인가? 계절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십시오. 꽃을 다 피웠다가 떨어뜨리면서 열매를 맺는 기간 아닙니까? 이때 열매를 맺는 과정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기능 위주로 돼 있어요. 노래를 한다거나 뜨개질을 한다거나 침을 공부한다거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정신적 성숙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사람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에 빈둥지증후군이라는 엄청난 갈등을 겪는 혼란기만 올 뿐이에요. 정신적 성숙, 사람에서 인간으로 가는 정신적 성숙의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 지성인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코스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교육자들이, 어른들이. 버릇, 그릇, 다음 단계인 노릇을 행하는 기간이 제3, 4춘기이며 통과 의례 중 상례 경험이 가능하다. 상례 경험을 가능하게 될 기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례 경험,
5가지를 여러분께 차곡차곡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줄여서 박인공사라고 우리 약속을 했죠. 박인공사 여러분, 인생 제4춘기의 진정한 가치는 체화된 인성 공식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 노릇과 자식, 후배,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3, 4춘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신과 행동세계의 틀이 1, 2, 4춘기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박완순 인성TV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